퇴직 후 5년 62세 부부의 충격적 현실 결국 전세로 밀려났다. 이 말이 남일 같지 않게 들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즘 경제 사정을 보면 안정적인 노후라는 말을 들어도 진짜 내 얘긴가 싶은 분들이 적지 않죠. 특히나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오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을 거예요. 실제로 한평생 월급 받으며 살아왔고 나름 잘 준비했다 생각했는데도 막상 퇴직 후 5년쯤 지나 보니 통장 잔고는 왜 이리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지 하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 은퇴 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겪게 되는 현실과 그 무게감에 대해 함께 얘기해 볼까 해요. 그리고 여기에 얽힌 실제 사례 3가지를 살펴보면서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식으로 편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죠. 1. 우리가 그렸던 은퇴의 꿈. 은퇴 준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미래를 그리곤 하세요. 적당한 곳에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한 채에 사두고 월세로 생활비를 보충한다. 마트나 카페 같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소일거리 삼아 생활비를 번다. 취미 생활을 즐기며 평생 못 누린 여유를 느낀다. 자녀들도 어느 정도 독립했으니 더 이상 금전 지원은 부담이 덜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월세 수익은 많지 않고 공실이라도 생기면 곧바로 적자가 난다. 가게 운영은 본인이 직접 일하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이 커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다. 취미 생활을 즐기려 해도 비용이 들어가고 체력도 옛날 같지 않다. 자녀가 독립을 늦게 하거나 신혼 초기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생각보다 큰 돈이 순식간에 나가버린다. 결국 퇴직 후 5년쯤 되면 이런저런 구멍들이 생겨요. 처음에는 연금 퇴직 금여유 자금으로 버틸만 해서 이 정도면 괜찮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누리자라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2년, 3년, 5년이 지나면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빨리 닳네? 하는 위기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2. 사례 1 큰딸 결혼 자금으로 시작된 연쇄 지출. 어씨 부부는 62세 퇴직 후 5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남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소소하게 가정용품 판매를 하곤 했다고 해요. 결혼 자금이 거의 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딸의 혼수나 예식 비용이 많이 들었고 그래도 부모가 해줄 수 있을 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마음에 조금씩 보태다 보니 생각보다 목돈이 훅 나갔죠. 그때부터 집 수리, 양가간 예식 관련 비용, 그리고 딸 내가 신혼집을 구하는데 보증금 지원까지 이게 다 쌓여서 어씨 부부는 슬슬 예비 자금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퇴직 초기에는 그래도 우리 부부는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까 큰 걱정은 없겠지 했는데 지금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걸 실감 중입니다. 자가로 살던 집에 대한 maintenance 비용 관리비, 수리비 등도 만만치 않고 생활비에 예상 못한 지출까지 겹치면서 통장 잔고는 점점 얇아졌어요. 결국 몇 달 전엔 집을 전세로 돌리고 본인들은 좀 더 작은 집에 월세로 들어가거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해요. 내가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퇴직하고 5년도 안 돼 집을 전세로 내놓고 떠나는 거 생각하니 씁쓸하다고 말하더군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실 큰딸의 결혼자금 지원 자체는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어요. 문제는 은퇴 후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이 생겼을 때 다른 재정적 계획이 무너졌다는 점이죠. 그리고 우린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는 방심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깨뜨린 거예요. 3. 사례 2 가게 차렸다가 오히려 빚이 늘어난 경우. B씨 부부는 남편 59세, 아내 55세 시점에 퇴직을 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다니며 꾸준히 돈 모아왔고 아내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퇴직금이 꽤 됐어요. 두 사람 모두 가게 하나 열어보자 하고 의기투합해 작은 커피숍을 오픈했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게 월세나 관리 비용도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바리스타 고용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처음엔 둘이 직접 커피를 만들고 서빙하고 청소까지 전부 다 하느라 거의 고생의 연속이었대요. 그렇게 몇 달을 버텨도 수익이 변변치 않으니
결국 우리 둘이 이거 계속하다간 체력도 바닥나고 돈도 바닥나겠다 싶어 가게를 정리하려 했죠. 문제는 가게를 접으면서도 폐업 관련 정리 비용이 꽤 들어간다는 사실이었어요. 설비 비용도 미처 못 건지고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았죠. 그래서 버틸 때 쓴 대출을 갚느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깎아 먹었습니다. 은퇴 후 5년쯤 지난 지금은 결국 예전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작은 전세로 이사했어요. 가게 하나로 인생 역전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손해가 심할 줄은 몰랐다라며 한숨을 쉬더군요. 왜 이런 결과가 됐을까요? 창업 준비 없이 은퇴자 무조건 가게 투자라는 생각이 문제였어요. 철저한 시장 조사 없이 직접 운영하면 인건비 아끼겠지라고 단순 계산했죠. 폐업 비용까지 고려해두지 않았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생각보다 빨리 접어야 한다는 걸 몰랐죠. 4. 3 투자 실패 후 남은 건 대출뿐. CC는 60세에 퇴직한 뒤 퇴직금 중 1억 정도를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친구 소개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됐어요. 솔직히 CC 스스로도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친구가 자꾸 수익률 10% 이상 보장 같은 말로 부추기니까 흔들렸던 거죠. 처음에는 배당금도 들어오고 서류상으론 수익이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2년쯤 지나면서 해외 시장이 급락하고 환율이 요동치고 나라실도 이래저래 꼬이는 바람에 원금조차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난 연금이 있으니 버틸 만하겠지라며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한 달 한 달 빠듯하고 부수입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전부 날아갔죠. 결국 은퇴 5년 차가 되는 지금은 생활비 충당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돌려막고 있어요. 연금으로는 절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죠. 이 부부가 사시는 집은 아직 자가이긴 한데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집을 전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교훈은 뭘까요? 은퇴 후에는 원금 보전이 최우선인데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혹해서 무리하게 투자했다. 해외 투자, 주식, 코인 등 변동성이 큰 투자에 대해서는 더 신중했어야 한다. 친구나 지인의 추천이라 해도 투자는 결국 본인 책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5. 결국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 다양한 사례를 보면 결국 은퇴 후 몇 년 안에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예상치 못한 지출과 안일한 투자나 사업 때문입니다. 처음에 집 한 채를 마련해뒀든 연금이 좀 나오든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뒀든 간에 한두 번의 큰 지출이나 예상 밖의 실패가 이어지면 순식간에 재정적 위험에 처하게 돼요. 비상금 마련. 은퇴할 때 최소 몇 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은 무조건 비상금으로 묶어둔다라는 식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손대지 않을 자금을 별도로 구분해 놓는 게 좋아요. 자녀 결혼, 의료비, 갑작스러운 수리비용 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거든요. 소비 구조 점검. 한 달 생활비 중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직도 자동차를 2대 운영한다거나 자녀를 위해 생활비 일부를 계속 대주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과감하게 구조 조정을 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투자나 창업은 신중에 신중을. 누구나 은퇴 후 가게 한 번쯤 꿈꾸죠. 그런데 본인이 잘하는 분야가 아니라면 혹은 시장 조사와 운영 능력에 자신이 없다면 무리한 창업은 자칫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10% 수익 보장 같은 달콤한 말은 특히 조심. 남에게 속는 게 아니라 욕심에 내가 속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주거 환경의 유연성. 꼭 큰 집이나 기존 집을 고수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보다 작은 집으로 이주하거나 전세, 반전세 등을 고려해 최대한 고정비를 줄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면서. 사실 퇴직 후 5년 62세 부부가 전세로 밀려났다는 이야기는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점점 흔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변수가 많고 어쩌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낄 정도로 길게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 딱 60 넘어가면 몸도 약해지고 돈 버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럼 이제 살아갈 날은 덤인가?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일찍 이 현실을 인지하고
내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진짜 필요한 자세죠. 그러니 혹시라도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은퇴 12년 차에 접어들었다면 위 사례들이 남의 일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녀 문제, 집 문제, 투자나 창업에 대한 문제에 언제든 어그러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비책을 세워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라는 막연함 대신 내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이 나이에 새롭게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평균 수명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20년, 30년은 더 살아갈 수 있으니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막막하고 두렵지만 그럴수록 더 작은 지출부터 꼼꼼히 살피고 불필요한 리스크는 피하면서 내 재정 상황을 주도적으로 컨트롤해 보자고요.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내 인생의 후반전이잖아요. 남은 시간과 자원을 현명하게 쓰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재정적으로 재설계를 하는 과정을 반복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차피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길이란 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 혹은 이미 살짝 들어섰더라도 중간에 빠져나오기 위해서라도 은퇴 준비는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걸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